팰리스와의 지난 맞대결에서도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끈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손흥민의 득점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포로와 우도기의 공백을 실감하며 5위로 추락한 토트넘은 반등에 도전하는데요. 다시 4위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토트넘은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팰리스를 상대합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올리세와 게히의 부상으로 이탈하며 전력이 약해진 팰리스를 상대로 토트넘이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주전 선수들의 줄 부상으로 위기에 놓였던 팰리스는 리그 3경기 무승을 깨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에두아르가 버티고 있고 최근 2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인 아예우의 경기력이 눈길을 끄는데요. 중원의 핵심 에베리치 에제가 부상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팰리스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서력할 수 있을까요? 리그 2연승을 노리는 팰리스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 글라스너의 경기 전 기자회견이 공개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서 포착된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은 아마도 런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많은 클럽들이 런던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기를 하지 않고 홈에서 경기를 하는 상대가 있고 아직 멀지 않은 곳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면 아마도 다음 2주, 3주, 저는 축구 팬이고 경기장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토트넘 경기장은 매우 좋은 경기장이기 때문에 경기장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물론 전에도 그들의 플레이 방식과 공격적인 스타일,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 다음으로 경기에서 가장 압박이 심한 팀이라 생각하고 경기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힘에도 약점이 있고 그들이 정말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이 어디에 취약한지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우리가 내일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코치님들 몇 분이 저와 함께 계셨고 우리는 경기를 즐겼습니다. 물론 그들은 단지 휴가를 위해 여기에 온 것은 아니며 토트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분석가들도 경기를 다시 꽤 잘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화면에 나오고 경기 전 세션에 분석가들이 나와서 매 경기 승리를 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라며 발언했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직접 경기장을 찾았고 코치진을 대동해서 철저히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와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공통점에 관해 물었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은 제가 휴가를 갈 때 가장 비슷한 점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오스트리아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호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곳은 우리의 모국일 것입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모릅니다. 저는 존경심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명의 같은 선수를 지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린치에 있는 호주 선수가 있었고 그는 호주 대표팀에서 포스테코글루 아래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가끔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2년 10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토트넘을 상대했던 기억 그리고 팰리스의 최근 스퍼스에서의 저조한 기록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우 격렬한 경기였어요. 기억나요? 프랑크푸르트에서 1대0으로 아주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는 토트넘의 질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은 3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대3 그리고 한 명의 선수가 우리를 떠난 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그 끔찍한 기록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항상 미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잘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경기 방식도 다른 아주 좋은 팀입니다. 저는 콘테가 매니저로 있는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스테코글루가 그곳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플레이 방식인 매우 높게 플레이하고 방어하는 것이 더 공격적입니다.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간을 찾으면 공간이 많습니다. 울브스가 2주 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가서 3점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울브스가 토트넘을 잡았던 것처럼 공간을 찾아 역이용하여 승점 3점을 가져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와중에 토트넘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면서 뒷공간을 역이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는 토트넘을 팰리스가 잡을 수 있을까요? 최근 좋은 경기력을 펼쳐온 브라질 공격수 히샤를리송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을 최전방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3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홈경기를 갖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승점 47점으로 리그 5위에 위치했습니다. 4위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는 5점입니다. 반면에 팰리스는 승점 28점으로 리그 13위에 자리했습니다.
상위권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토트넘을 이끄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일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사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팬들의 관심사였던 히샤를리송의 부상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히샤를리송은 올 시즌 부활에 성공하면서 지난 시즌 부진을 만회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9골을 터뜨리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1월엔 수상에 실패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특히 히샤를리송은 클럽 주장 손흥민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카타르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차출돼 있는 동안 토트넘 득점을 책임지며 손흥민의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치러야 했던 첼시와의 리그 26라운드 원정 경기가 첼시의 카라바오컵 결승전 일정으로 인해 연기돼 약 2주간의 휴식을 취한 토트넘은 다시 순위 싸움을 할 준비를 마쳤으나 히샤를리송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히샤를리송은 최근 토트넘 훈련 영상에서 그라운드에 나오지 않아 부상이 의심됐습니다. 영국 TVR 풋볼도 지난달 29일 토트넘이 공개한 훈련 영상에 히샤를리송이 훈련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라며 해당 의혹을 짚었습니다. 토트넘이 같은 날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등 주요 선수들은 실내 훈련을 진행한 후 모두 축구화를 신고 야외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샤를리송은 실내에서는 체력이나 몸풀기 운동만 했습니다. 실외에선 공을 직접 차며 전술적 훈련이나 움직임 훈련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히샤를리송이 공을 만지지 않는다는 건 그가 부상을 입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매체는 야외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공개한 장면에서 히샤를리송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또 다른 토트넘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들의 의혹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 히샤를리송은 3에서 4주 동안 결장한다. 그는 지난 경기에서 약간의 무릎 부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는 지난달 18일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와의 리그 25라운드 홈경기였습니다. 당시 토트넘이 1대2로 패했던 경기에서 히샤를리송은 선발로 나와 후반 26분 교체됐습니다. 히샤를리송의 부상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샤를리송은 우리 팀의 핵심 공로자였기에 실망스럽다 라며 아쉬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상자에 관해선 데스티니 우도기한테는 기회가 있다. 그는 훈련을 받았기에 지켜볼 것이라며 페드로 포로는 아마도 아직 일주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입은 반월판 파열 부상에서 회복 중인 이스라엘 윙어 마노르 솔로몬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아지고 있지만 팀에 다시 합류할 수준은 아직 아니다. 솔로몬에겐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7개월 만에 햄스트링 수술만 2번을 받은 라이언 세세뇽에 대해선 세세뇽은 힘든 사람이다. 부상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그는 복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라며 재활에 대한 모든 노력을 보상받지 못했으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이고 이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히샤를리송이 부상 결장함에 따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손흥민 원톱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 히샤를리송이 최전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왼쪽 윙어에서 뛰던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이후 10월에도 3경기 2골 1도움을 올렸던 손흥민은 히샤를리송이 부활하자 다시 측면으로 이동했는데 히샤를리송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다시 최전방 복귀가 유력해졌습니다. 토트넘엔 지난 1월 RB 라이프치히에서 임대로 영입한 독일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있지만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보여준 게 더 많기에 그가 9번 공격수 자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복귀 후 손흥민은 곧바로 복귀 전인 24라운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홈경기에서 교체로 나와 도움을 올려 2대1 역전승을 이끌었지만 직전 경기였던 울버햄프턴전에서 부진한 활약으로 혹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전방 복귀가 유력한 손흥민이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